건강을 지키는 필수 상식과 올바른 의학 정보를 나누는 시간. 정신과 전문의 이충원 기자가 진행하는 라디오 주치의 이충원입니다. 매일 오전 10시 10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숙면을 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에 대한 얘기 준비했습니다. 잠은 어느 정도 자야 적당한 건지, 또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건지, 잠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730 또는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즉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 건강 토크, 오늘도 강북 삼성병원 가정학과 박용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호입니다. 개그맨 남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라디오 주치 이 금요 건강 토크 시간 기다리는 우리 청취자분들 많으신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네. 라디오 주치를 이제 팟빵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팟빵이라는 게 팟캐스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팟빵에서 라디오 주치의 검색하시면 저희 금요 건강 토크 시간, 이 시간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겠죠. 네. 또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본 방송 놓치신 분들 이 서비스 이용하시면 금요 건강 토크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뭐 재밌다고 그래서 다시 여러 번 들으실 분 맞아요. 팟빵 이용해서 네. 라디오 주치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너가 그렇게 인기입니까? 저희끼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뭐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지금 한 그 에피소드가 한 3개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네. 혹시 라디오 주치 그 팟빵에서 검색해 보셨어요? 네, 해봤어요. 네.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본인 목소리 들으니까 좋죠. 아니, 음질이 좋던데요.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라도 참여하시는 모든 청취자분들의 질문이나 이런 내용들도 올라가겠네요, 같이. 그러면 예,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기 거기에 바랍니다. 보니까 댓글을 많이 달수록 순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뭐 좋아요 눌러주셔도 좋고요. 좋아요. 맞습니다. 눌러주면 청취 후에 이렇게 엄지척, 좋아요, 구독하기 요거 버튼 살짝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추석 어디서 보내실 예정인가요? 뭐 고향. 박용훈 선생님은 그 고향이 서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집에 있습니다. 남정미 씨는 잘 안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특별히 KBS 사랑을 받는 개그맨으로서 싱싱농산물이라고 우리 5시부터 5시 50분까지 하는 그 프로의 추석 특집으로 제가 귀농인의 딸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페셜 게스트로 방송하면서 보낼 것 아주 같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네요. 네네네. 공부를 해보니까 이번에 이제 추석 기간 동안 뭐 GMO 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토종을 지키는 토종 농수산을 지키는 방법 이렇게 너무 좋은 공부할 시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살짝 홍보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우리 들어주세요. 그 남정미 씨는 네. 그 뭐 혼자 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역기성을 하기도 하잖아요. 뭐 부모님이 올라오시기도 하고요.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지금 잘 노니까요. 프리랜서다 보니까 바쁜 시간을 피해서 왔다 갔다 하고 네. 막히는 막히는 거 보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운전해서 다들 가시지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그 모든 친척들이 다 모였던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몇 년 전부터는 정말 직계 가족들만 모여서 같이 식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전반적인 트렌드인지 아니면 저희 집만 그런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뭐 조금 바뀌고 있긴 하지만 요새는 이제 명절을 좀 피해서 그 명절 즈음에 맞아요. 주말에 가족들이 모여서 또 밖에서 식사를 하시고 네. 또 명절에는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충원 기자는 어때요? 가시는 저는 이제 뭐 고향 쪽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부모님도 올라오셨기 때문에 네. 저는 서울에서 한 남쪽으로 10km 정도 내려갑니다. 분당이라고요. 그렇구나. 분당에 본가가 있어서 다녀오죠. 그래도 막 엄청 막히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명절 딱 되면 옛날부터 이런 풍경이 우리 집에 갔으니까 남자분들은 남편분들 우리 집에 갔으니까 좀 오늘만큼이라도 편하게 늘어져 있자 이렇게도 어머님들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 용우 많이 고생했다 자라 깨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예전에는 하시는데. 그랬죠. 예전에는 술 마시고 자고 요즘은 밥상이 계속 들었다 놨다 그래요. 지금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죠.
자, 이 명절이 좀 길기 때문에 명절 연휴가 좀 길잖아요. 네. 자칫하면 또 이 수면 패턴이 좀 바뀌어서 그렇죠. 리듬이 깨질 수 있어서 오늘 연휴 끝나고 또 이 수면 장애 때문에 고생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잠이 보약인데 수면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도 평소에 또는 너무 긴 것도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박영민 교수님, 얼마나 자는 게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을까요? 그러니까 몇 시간 정도? 그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종합한 이제 결과들을 보면요. 네. 수면 시간과 사망률 또는 수면 시간과 각종 질병 발생률을 보면은 그 U 커브를 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그 사망률이나 질병 발생률이 제일 낮은 그 U 커브의 아래쪽이 7시간에서 8시간. 그리고 6시간 미만일수록 또 네. 9시간 이상일수록 증가합니다. 결국 너무 짧게 자도 그렇죠. 또 너무 많이 많이 자도 건강에는 크게 안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게 일반적인 평균적인 거지 사실은 잠이라는 건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맞아요. 네. 필요한 수면 시간 너무 다르죠. 그렇죠. 남정민 씨 몇 시간 주무세요? 많이 주무실 것 같은데? 정말 토정비익을 그쪽으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많이 주무실 것 같아서 부럽다는 얘기예요. 아, 제가 그렇구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그렇구나. 아니 좀 많이 자는 편이긴 해요. 네. 몇 시간 자요? 한 8시간 9시간 자는 것 같아요. 네. 그 나이에는 뭐 정상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떠세요? 자는 패턴이 저는 등 허리나 머리만 붙으면 자거든요. 지금 그 얘기 들으면은 예. 부러워할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눕자마자 이렇게 잠이 들 그러니까요. 수 있는지. 네. 저는 어쩌냐게도 한 1시간 반 정도 헤맸거든요. 물론 날을 새는 경우는 없지만 네. 잠들려면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제는 뭐 오늘 좀 일이 많지 않아서 그냥 날 새도 돼라고 포기하니까 잠이 들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네. 네. 박용 원장님은 어때요? 잠 잘 자는 편이에요? 저도 비슷해요. 하여튼 뒷머리에 뭐가 닿으면 그냥 자요. 그렇구나. 굉장히 좋은 두 분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잠을 못 자는 고통을 겪지 않으신 분들이 어떻게 잠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근데 제가 얘기를 많이 할까요? 네. 아니요, 가끔 얼마나 힘든지.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술을 즐기는데 이게 술을 그러니까 애매하게 먹거나 또 지나치게 많이 마셔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많이 마셔서 빨리 잠들었는데 새벽에 깨잖아요. 못 잡니다. 그다음에. 한 번 자는 시간의 패턴을 자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다시 또 말똥말똥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잠을 잘 잔다는 사람도 그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밤에 네. 못 자요. 잠 못 네, 자요. 비슷합니다. 일단 일단 잠이 부족하면 다음 날 생활하는데 되게 힘들죠. 그렇죠. 예,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아니 그래서 앞서 이제 이충원 기자도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7, 8시간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평균이지 어떤 사람들은 뭐 6시간만 자도 충분할 수 있고 어떤 네. 사람은 8시간 이상을 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날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온종일 졸리고 피곤하고 뭐 일이 손에 잘 안 잡히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뭔가 수면이 부족한 거죠. 네. 그렇지만 내가 6시간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쌩쌩하게 하는 그 집중력도 발휘하고 일을 잘 할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6시간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잠이 부족하게 되면 뭐 이제 물론 일상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겠지만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죠. 네. 일단 비만, 네. 살이 찌는 거, 그다음에 혈압, 당뇨, 그다음에 심장병, 우울증 다 이게 수면 부족과 연관된 질병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 염려하는 치매. 네, 치매라는 게 결국은 뇌의 노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치매에 걸릴 위험도 증가하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요즘 같은 환절기 때 네. 이제 보통 이제 여기저기서 콜록콜록 할 텐데 그래도 잠을 푹 자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덜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에도 덜 걸린다는 거죠. 가면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선생님들이 뭐 드시고 푹 쉬세요. 잠 네. 푹 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것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언제 회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에는 계속 사용하고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혹시 이제 부족했던 에너지도 보충을 해야 되고 손상됐던 세포도 재생을 해야 되고 이런 역할들을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나 멜라토닌이 면역력을 개선하고 우리 몸에 손상된 거를 고쳐주고 근육도 만들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뇌는 뇌대로 낮 동안에 어지럽게 그냥 낮에는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그 정보들을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장기 기억 창고에 넣을 건 넣어놓고 이런 정리하고 또 하나 노폐물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네. 밤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뇌에 있는 쓰잘데없이 침착돼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이제 치매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걸 씻어내는 역할이 중요하고 그게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것은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요새는 이제 동물 복지 때문에 이런 실험 안 하는데 1900년대 초만 해도 잠을 안 자면 네. 어떤 일이 생길까 하고 강아지를 계속 안 재웠어요. 죽어요. 나중에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한 실험이 아닙니다. 네. 윤리 때문에. 사람도 그런 실험을 했었죠. 예전에 했었죠. 그랬더니 한 4일 반 정도 되니까 창난 현상이 생기고. 아. 예. 그래서 이 잠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물론이죠. 뭐 굉장히 필요한 그런 거죠. 사실 그 좀 잠자는데 형성만 좀 해주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겠지만 요즘 워낙 번쩍번쩍거리고 밝고 이러니까요. 잠을 방해하는 원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얘기한 번쩍번쩍거리는 것들이죠. 네온사인, 불 그러니까 같은. 바깥에 나오면 정말 대낮같이 밝은 그런 네온사인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실내에 있어도 실내 등이 요즘 굉장히 밝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빛의 자극을 가지고 밤낮을 구별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지어서 어두워지면 이제 멜라토닌이 서서히 분비가 되면서 졸음이 와야 되는데 네. 어딜 가 있어도 늘 대낮처럼 환하니까 이게 내 몸이 밤이라고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죠. 네. 그게 제일 큰 요인이고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불면으로 고생하지 않더라도 간간히 불면을 겪는 게 이제 장거리 여행 뭐 해서 시차증이라든지 또 잠자리 바뀌면 또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또 이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도 일의 특성상 어쨌든 잠을 좀 이루기가 힘들고 근데 무엇보다도 어쨌든 그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스트레스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급성 스트레스 때문에 잠깐 잠을 못 자는 거는 그 스트레스 요인이 해결이 되면 다시 잠을 자는데 네.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그 스트레스 조절이 잘 안 될 때 나오는 불면은 이제 만성으로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뇌가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그렇죠. 때문에 긴장을 하니까 네. 우리 잠이라는 건 그냥 뇌의 각성 상태가 줄어들면 스르르 잠이 오거든요. 근데 긴장을 하면 잠이 안 오겠죠? 네. 어떤 사람들이 긴장을 하냐면요. 오늘 또 못 잘 것이다라고 긴장하는 분들. 저 같은 분들. 지금 오늘은 어떻게 오늘 못 자지? 자면 어떡하지? 그 시간만 되면 오늘은 어떻게 자지? 그러면 이 각성 상태가 더 올라가요. 막. 그렇죠. 뇌가 깨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건데. 안 자면 안 될 것 같은 강박 상태까지 네. 오게 되면 더 심해지고 자 그렇게 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럼 다음 날 졸리잖아요. 반드시 자야 돼. 그 졸리는 오늘은 거 꼭 자야 돼. 그 졸리는 걸 어떻게 해결하죠? 커피. 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그렇죠. 흡연 양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게 또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악순환이 계속. 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다 또 술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뭐 술이 결국에는 잠을 방해를 하지만 또 많이 마시면 자거든요. 잠을 일단 들어요. 새벽에 좀 일찍 깨지만. 그래서 그렇게 며칠 못 자면 오늘은 술 한잔 하고 자야지. 이렇게 되면 또 그 술 마신 다음 날은 또 금단 증상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런 악순환이 또 벌어질 수가 이게 있습니다.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은요. 일단 이제 우리가 수면 주기상 깊은 수면이 있거든요. 네. 그 깊은 수면이 길어야 되는데 술을 마시고 자면 그 깊은 수면까지 못 가요. 네. 그래서 잘 깨고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데다가 하여튼 술을 먹고 자는 것이 습관이 돼 버리면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잡니다. 박영호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또 술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할 말씀이 많네요. 활발하신데. 좀 술 드시는 분들은 오늘은 술 좀 줄여야지 적당히 먹잖아요. 애매하게 먹으면 또 잠을 못 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방 깨요. 주량을 안 잠이 채운다. 안 와요. 그래서 또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한마디 잠깐 이제 놓쳤는데 이 술을 마시게 되면 밤에 코를 고시는 분들이 코를 더 많이 골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수면 무호흡증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피곤하죠. 네, 그래서 특히 살이 많이 쪄 있거나 배가 나와 있는 분들은 절대로 술 마시고 주무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께서 잠을 좀 많이 자면 게으른 사람처럼 보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잘못된 인식이 에디슨 때문이 아닐까요? 에디슨도 그렇고 저희가 70년대에 이제 잘 살아보기 운동할 때 네. 근면 뭐 성실 뭐 빨리 이런 거를 일어나고. 그럴 때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경쟁을 부추기고 근데 이제는 좀 이렇게
느리게 걷기, 느긋하게 살기가 다시 좀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네네. 충분한 수면이 결코 게으름의 상징은 아닙니다. 참고로 아인슈타인은 10시간 이상 잤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데 일찍 일어난 벌레는 먹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그 올빼미형, 뭐 종달새형,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아침형, 저녁형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 생체 주기가. 그래서 저는 사실 저녁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부득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돼서 저녁에 일찍 잤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하루 종일 그냥 머리가 멍해요. 근데 저는 원래 좀 아침잠이 많은 편이라서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면 그러면 하루가 상쾌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타입인지를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거기에 맞춰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아침보다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자고 나서 일어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빼미형인 사람이 훨씬 능률이 높은데 일찍 출근해야 되는 직업에 종사하시면 굉장히 피곤하시겠어요. 그렇죠. 참. 그러니까 되게 보통 뭐 이렇게 창작 활동하시는 분들 있죠. 글을 쓰거나 곡을, 이런 분들은 밤늦게 막 머리가 더 잘 돌아간다고 흔히 얘기하세요. 예. 밤늦게 작업을 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에 자야 되면,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 청취자분께서 고민을 좀 보내주셨어요. 네. 저는 누워서 몇 시간을 뒤척여야 겨우 잠들어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근데 남편은 머리만 대면 바로 자고요. 남편이 또 더군다나 코를 골아서 그 소리에 더 잠을 못 자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각방도 써봤는데 몇 년째 이 생활이 반복되니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분이 수술이나 좀 이렇게 치료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료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시잖아요. 이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더 망칠 수가 있으니까 네. 일단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는 좀 각방을 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네. 수면은 습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불면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잠을 못 자면 불면증이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불면증을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는 진단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쉽게 잠들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그 수면을 길게 유지하지 못하는 거, 중간에 자꾸 깨는 거, 그리고 너무 일찍 깨서 그다음에 잠을 못 자는 거. 이게 다 이제 그 불면 장애의 증상들인데, 이게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제 계속,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제 만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만성 불면증이란 말이죠. 이제 네. 이런 경우라면 이건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남편분하고 함께 병원에 가셔서 코골이 치료도 하면서 지금 수면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뭐 고민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또는 힘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뭐 며칠간 잠 못 잘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장기화되면 한 달 이상 가게 되면 그게 습관으로 굳거든요. 그다음에 수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잠을 못 잡니다. 결국 한 달 정도가 되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렇죠. 이게 만성화되지 않도록 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수면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수면제 한 번도 못 드셔봤죠? 예. 안 먹어봤습니다. 요새 뭐 수면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뭐 이게 혹시 중독성이 있지 않나? 안 좋은 건가? 못 끝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수면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신경 안정제라고 하는 이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작용 시간이 짧은 걸 수면제로 썼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이제 좀 습관성, 중독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고, 하지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수면제, 수면 유도제들은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네. 적어서 예전에 초창기에 그 수면제처럼 이거 오래 먹으면 중독성 있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은 좀 떨쳐버리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수면제를 찾는 분들한테 마치 이 비만 치료를 하는데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병행되면서 필요할 때 약물을 먹어야 그러니까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불면을 해결하겠다고 지금 주변에 불면을 유발하는 그 잘못된 환경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고치지 않고 바로 수면제만 먹고 해결하겠다는 것이 마치 식이요법, 운동요법 안 하고 나는 약만 먹고 살 뺄래랑 똑같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변 환경 정리,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 위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좀 그 습관도 바꿔보려는 노력, 그다음에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수면제의 도움을 받는 게 수면제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거지, 무턱대고 수면제를 쓰게 되면
이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인데요. 저는 수면제를 많이 먹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방을 받아서 제 정신과 의사잖아요. 네. 친구들한테 처방 받아서 많이 먹는데 이 잠 못 자는 고통이 너무 심해요. 사실은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래서 저도 이게 습관화가 될까봐 한 달 정도는 복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최근에 수면제 용량을 좀 반으로 줄여봤거든요. 똑같아. 그러니까 와요? 무슨 얘기냐면 약간 심리적인 이전에는 하나를 복용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반알만 먹어도 더 잘 자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몸이 노화됐구나. 몸이 노화됐구나.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뭐냐면 이게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잠을 못 자면 악순환의 연속이니까 네. 수면제를 복용해서 잠을 잘 자게 되면 깨어 있을 때 아무래도 조금 뭐 커피라도 덜 마시게 되고 스트레스 좀 덜 받게 되고 그러면 조금 숙면을 취하기가 유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제가 그러한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잠을 못 자서 더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더 민감해지는 몸이 되면 아무리 자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네. 일단 수면제의 도움으로 조금 숙면에도 취하게 되면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노화가 아니라 몸이 조금 숙면을 취하면서 좋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그러니까 약을 적게 먹어도 효과를 볼 정도로 좋아졌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 정도 먹고 끊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수면제 약물에 중독되는 게 아니고 네네. 이 약을 또 안 먹으면 못 잘까 봐. 그러니까 그건 심리적인 그걸 커요. 심리적인 의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면제는 한두 달 정도는 충분히 이용하시고 다른 어떤 뭐 심리 요법들을 통해서 불면증을 좀 극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청취자분들 문자 좀 고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잠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도 잠 못 이룰까 봐 고민이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른 의학 질문들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네요. 저는 머리만 대면 잠이 듭니다. 쉽게 잠드는 사람들의 잠의 질은 좀 다를까요? 그러니까 질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 왜 이렇게 훅 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쉽게 잠드는 사람도 모두 푹 잔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 시간만 긴 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이런 질문. 이거 흥미로운데요. 일단 이게 밤에만 일어나면 괜찮아요. 네. 근데 낮이고 밤이고 계속 졸리면 이거는 좀 수면장애 다른 수면장애 다른 수면장애에 대한 확인을 해봐야 수도 되고. 네. 근데 일단 수면의 질을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잠이 들고 나서 2시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90분 주기로 수면 리듬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네. 이제 그 깊은 수면이 이 초기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잠을 자고 나서 이제 한 시간 정도 지나면 그때 이제 성장 호르몬이 이제 본격적으로 분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왕성하게 분비된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 이제 뭐 면역력을 좋게 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잠이 빨리 드느냐 늦게 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초반에 깊게 잘 잘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길어지면 이제 5시간, 6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렇게 설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얕은 잠을 자는 시간도 많아지게 되고 그때 이제 몸을 꿈을 많이 꾸죠 주로. 그때 꿈을 많이 꾸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보다는 잠들기 시작해서 2시간까지 그때의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면 아주 수면의 질이 좋은 겁니다. 어떨 때는 제가 좀 잠을 많이 자는 편인데 어떨 때 되게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깊은 잠도 푹 자고 일찍 잤는데 딱 눈 떴을 때 다음 날이 안 됐거나 아니면 한 2시 새벽 2시 정도에 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몸이 개운할 때 너무 자서. 그때는 좀 걱정인 거예요. 덜 잤는데 어떡하지? 내일 어떻게 견디지? 기존에 이렇게 할당량을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니까 걱정이 되는데 혹시라도 편안하게 잤을 경우에 이거 나 좀 7시간 채워야 되는데 2시간밖에 못 잤네.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는 하루 3끼를 먹었는데 네. 오늘은 바빠서 한 끼밖에 못 먹었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적절한 비유네요. 아쉽긴 할 것 같아요. 아쉽긴 하지만 다음 날 또 먹으면 되니까. 네. 그러면 혹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밀린 잠 한꺼번에 몰아서 자면 이 잠 부족이 해결이 될까요? 그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너무 피곤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습관화가 되면 안 좋은 이게 거죠. 이제 우리가 그 시차증을 젯 레그라고 얘기하는데 네. 소셜 레그라는 게 있어요. 소셜 레그.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중에는 회사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7시, 6시나 7시 일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회사 출근이 없으니 좀 늦게까지 늦지막히 자야지 하고 네. 10시, 11시까지 자잖아요. 네.
그 시차증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2시간 이상 벌어지면 네.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래요. 근데 우리 워킹맘들 그러니까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 체력이 좀 약하잖아요. 주말엔 거의 누워서 지내던데. 그러니까 이게 누워서 지내는 거하고 자 내가 잠자는 거하고 5시간 6시간을 자는데 네. 일요일 날은 나 10시 11시까지 푹 자야지 했는데 네네. 이게 10시 11시까지 푹 안 자게 되거든요. 되게 7, 8시에 눈은 떠지는데 네. 그냥 일어나기 싫은 거죠. 아, 그냥 계속 누워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푹 잘 수 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누워서 빈둥거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어나서 가볍게 산책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7시에 눈은 떴으나 11시까지 와불 상태로 있을 테야. 이런 거였군요. 아, 그렇군요. 우리 시간이 또 벌써 많이 지났어요. 예.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잠을 잘 잘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각자 갖고 계신 거 좀 두 분은 뭐 그런 게 없죠. 누우면 바로 주무시니까.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기능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 스마트폰에 그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거든요. 맞아요. 필터는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타이머로 해놔가지고 밤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자동으로 돼요. 그리고 사실은 침실에 가면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망막에 빛의 자극을 주지 않아야 멜라토닌 분비가 이제 왕성해지니까 적어도 내가 11시에 잠을 자겠다고 마음 먹으면 9시, 10시부터는 망막에 빛이 주는 자극을 최대한 피하고 숙면을 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TV 시청 다 하고 이제 자야지 그리고 침실로 눈 감으면 바로 잠 안 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30분, 1시간 뒤척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1시간 전에 미리 준비하라.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을 늘 일정에 갖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좀 어둡게 책 보는 독서등 켜놓고 책을 펴놓으면 잠이 되게 금방 오더라고요. 저 소파에 앉아서 그냥 끄떡끄떡해요. 끄떡끄떡. 그러니까 혼자 막 헤드뱅잉 하다가 이렇게 상모 돌리다가 이렇게 잠 들거든요. 더 책을 조금 머리맡에 두시고 조금 몇 글자 읽으시다가 주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수면제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답변을 그냥 드릴게요. 제가 네. 정식과를 했으니까. 수면제 처방받아서 먹는데 아침에 비몽사몽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이건 약의 효과가 아침까지 가는 건데 행오버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용량을 조금 줄이시면 이 행오버 저도 아침에 좀 피곤하거든요. 한 10시쯤 돼야 깨더라고요. 수면제 먹고. 짧은 거를 먹는데 약 드시는 시간을 조금 땡기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근데 그 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양을 조금 줄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잠이 안 올 때 꿀팁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네. 꼭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뭔가요? 제가 잠을 많이 못 자서 양 세지 말기. 양 하나, 양 둘, 양 셋, 날 세요. 나중에 막 이렇게 숫자 세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머리를 좀 하얗게 비우려고 노력하거든요. 또 노력하면 또 잘 안 되긴 하지만 네. 좀 하얗게 비우면 오히려 어느 순간 깜빡 잠이 듭니다. 제가 요즘 좀 재즈를 배우고 재즈에 좀 빠져 있는데 안 하시는 게 없어요. 네, 재즈 음악을 들으니까 네. 이게 숙면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밤에 자기 전에 그냥 연주곡으로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1시간 이상 뒤척인다 그러면 굳이 침대에 누워 있을 일 없어요. 나와서 오늘은 텄다 생각하고 책 보시고 네. 필요한 일 하시고 뭐 글 쓰시고 하면 또 잠이 와요. 그 시간에 그냥 잠깐 주무시면 되죠. 그리고 대신에 낮잠은 절대로 30분 이상 자면 안 됩니다. 맞아. 왜 그렇죠? 30분 이상은 왜 안 좋은 겁니까? 일단 그날 밤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지고요. 네. 실제로 연구 결과에도 낮잠을 많이 자는 경우에 치매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낮잠은 30분 이내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저 어디서 봤는데요.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면 뭐 장기도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고 막 이런 거 봤거든요. 뭐 왼쪽 오른쪽 자, 내가 왼쪽으로 누워서 자기 시작했으면 깰 때까지 그렇게 자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지. 저는 그냥 똑바로 누워 자는 걸 권합니다. 네. 피부 노화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분께서 잠 안 올 때 꿀팁. 한 단계 수준 높은 책 읽으면 중간에 멍 때리다 잠이 드는. 맞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그 나이가 들면 잠이 좀 일찍 깬다고 하잖아요. 그 원래 6시간, 7시간 주무셨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한 좀 더 적은 시간을 자도 팍 깨거나 이런 건 걱정이 되거나 이렇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것도 앞서 얘기한 치매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물론 생리적으로 조금 줄긴 해요. 그래도 적어도 6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네. 뇌 건강,
전체적인 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숙면을 취하려는 노력, 그다음에 주변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남편분이 11시쯤 잠들었다가 1시쯤 일어나서 못다한 집안일을 하고 또 잡니다. 건강에 좋지 않을까 봐 걱정인데 괜찮습니까? 그게 습관이면 어쩔 수가 없는데 네. 저는 어쨌든 그리고 뭐 1시에 잠들기 시작해서 또 잠을 푹 주무신다면 별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짧게 토막잠을 자는 것보다는 그래도 길게 잠을 자는 게 더 낫긴 하거든요. 네, 근데 습관이고 이게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멍하지 않고 괜찮다면 그렇죠. 네. 크게 건강에 이상은 없는 거죠. 본인에게 지장이 없으면 네. 괜찮다고 보면 돼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자,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할까요?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저는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마라. 네, 그러니까 사실 현대인들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네.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이 결국 불면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초기부터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아요. 그래서 네.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살면 숙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남정민 씨는요? 저도 별 생각 없이 사는 게 도움이 안 될 처방이긴 하겠지만 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은 안 하는 게 가장 잠자리 들기 전에 하는 게 제일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맞아요. 저도 이제 싶네요. 잠못 잘 때 예. 보면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맞아요. 계속 떠오르고 네.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오르고 그래서 힘든 건데 어쨌든 이거 뭐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지키고 네. 또 자는 시간도 일정하게 그러면 유지하는 좋죠. 게 굉장히 네, 중요해요. 그러면 좋죠. 혹시 수면제를 드시더라도 그 시간을 정하시고 그때 드시고요. 네. 누웠다가 잠이 안 온다고 그때 드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푹 잘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자, 강북 삼성병원 박용호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개그맨 남정미 씨,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토크였습니다.